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공감하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김보경 박사님께 이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예스24 가면은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육의 정석을 저술하신 우리 김보경 박사님과 함께 아이 훈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어렵게 바쁘신데 또 이제 시차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저희 퍼플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이 유아와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훈육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훈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너무 심한 엄마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중용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박사님께 직접 인터뷰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책도 좀 사서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죠? 네, 네. 캘리포니아에. 아, 캘리포니아에. 아, 그런데 박사님, 이 책은 어떻게 저술하게 되셨어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그 팬데믹 때 오프라인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그때는 아이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SNS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으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 이제 음, 플랫폼에서 강의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처음에 강의를 만들었던 게 이제 훈육과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경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뇌가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걸 전공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랑 잘 맞기 때문에 한 그런 강의를 만들게 됐고 그게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네.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어요. 음, 그럼 이제 제가 책에 있는 궁금한 내용을 먼저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박사님께서 책에서 훈육에 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해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공이 있으시다 보니까 훈육이 곧 내 발달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훈육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사결정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뭐 동생을 때릴 것이냐 말로 할 것이냐 또 내가 선택한 거고 뭐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도 다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가 훈육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훈육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시하면 뭐 해라 혹은 하지 마라 뭐 아침을 밥을 먹어라 혹은 동생 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것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네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혼내는 것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아이를 이제 혼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간 성공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훈육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가 내가 말했을 때 내 말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얘가 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때리지 않고 다른 더 나은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방향인데 자꾸만 너는 내 말을 들어라라고 이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네. 사실 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말 자체를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화가 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뭐 혼을 내는 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벌을 주는 것처럼 이걸 생각을 하면 그 상황에서 걔가 뭐 나쁜 행동을 좀 덜 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대신 여기에는 좋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 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만 혼을 내고 자꾸만 나는 화를 내는데 아이는 그렇게 뭐 딱히 달라지는 것이 안 느껴지는 되게 돌고 도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버리고 어떤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이 안에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네.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은 얘가 아직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르쳐서 뭔가 더 좋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능력을 가르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마음이 조금 가볍고 아이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책에 훈육은 학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처음에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질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이들도 질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수정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이런 관점을 탑재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네, 굉장히 뭔가를 실수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못된 선택,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실패하면 우리 보통 망했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망할 것 같으니까 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능력이 쌓이려면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하지 않고 뭔가를 잘하게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잘하려고 목표를 가지면 한두 번 시도를 했을 때 잘 못하니까 뭐 아이가 잘 못하면 이제 부모가 거기에 쉽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단돌이 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두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내가 뭔가를 처음 배우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혹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잘하는 지점까지의 연습 과정을 버티기가 조금 어렵죠. 이제 저희가 영어책을 읽거나 학습을 할 때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지 완성체가 아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걸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옆에서 알려줘요. 그냥 거기서 내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그걸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알려주니까 애는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그때는 100점을 맞지만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리잖아요. 학습이 원래 그런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는 그걸 못 고쳐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도 학습이라서 이 아이가 뭔가 제대로 된 습관,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추기 위한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습의 결과나 어떤 행동의 결과, 성취의 결과를 보고 훈육을 들어가니까 잘못된 훈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음, 요즘에 부모님들께 계속 알려드리는 말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음, 뭔가를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뭐 나를 무시해서 나의 권위가 없어서 혹은 내가 뭔가 훈육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훈육 테크닉 같은 걸 익혀서 어떤 대사 같은 걸 익혀서 이렇게 말하면 얘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하시면 너무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잘 되지 않을 화가 가능성이 나죠. 네, 그러니까 화나요. 이게 네, 네. 왜 안 해?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잘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보통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할까? 왜 아침에 잘 못 일어날까?
아니면은 왜 숙제하기가 그렇게 싫을까? 왜 스스로 하지 않고 꼭 내가 말을 해야지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보통 이유가 있고,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능력이 진짜 없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능력이 있어도 그걸 실천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씩 해결을 하면 결국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네. 학습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아이도 뭐 주눅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고 나도 얘가 할 수 있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얘가 안 한다고 믿으니까 화가 나죠. 음.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면 얘는 잘하는 상태로 옮겨가질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훈육의 방법을 지금 뭔가를 고쳐가 아니라 지금 얘가 못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얘의 행동의 패턴이나 어떤 생활의 패턴을 고치기 위해서 이 수정 패턴으로 가면서 훈육의 방법을 그렇게 가이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정말 얘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안 하는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못하는 거라고 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 전제를? 왜냐하면 능력 있는데도 안 하려고 반항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알잖아요. 운동하면 네. 좋고, 뭐 야채 먹으면 좋고. 예. 그런지 몰라서 안 하진 않아요, 사람이. 맞아. 아는데 안 해. 네. 진짜 어리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실천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좋은 행동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를 조금 나눠 놓았는데 하나는 이제 이해력이다.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지 할 수 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면 진짜 어린 아이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예. 판단.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옳으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초등 뭐 이러면 그러니까 물론 숙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안 해? 그냥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 네. 재미보다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리고 판단을 했어도 내가 왜 안 하느냐? 실행력. 그 네. 행동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는 환경적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도 우리도 10분 해야지 했다가 30분 되고 1시간 되듯이 일찍 자야지 했다가 보다 보면 막 새벽이 되고. 근데 그게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약간 운동하듯이 자전거 타거나 뭐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훈련의 영역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시간만 하고 뭐 게임 끈다 약속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 좀 당연하고 계속해서 그 시간이 돼서 뭐 알람이 울리면 그 다음에 간식 먹고 뭐 공부하러 가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 행동 몸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과 뭐 행동적인 네. 영역 전반적으로 골고루 받쳐줘야지 이 아이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때가 좀 띠띠띠 하면 알아서 끄고 아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뭐 오늘 공부 뭐 수요일이니까 뭐 수학 해야겠네 영어 해야겠네 그러고 책 읽어서 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능력들이 받쳐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육을 하고, 음.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해도 안 하니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10분, 15분, 20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훈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약간 뭐랄까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훈육보다는 약간 연습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매일매일 일을 닦고 뭐 예, 매일매일 가방 걸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제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어려운 행동이 굉장히 쉬워지도록 쉬우면 네, 실행이 잘 되니까 예. 그런 단계를 붙여주시면 돼요.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가 이제 뭔가를 하면 뭐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단시간에 고쳐지지 않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4학년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나아지면서 제가 언제 좀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 때인가?
수학 문제를 정확히 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 푸냐라고 이제 막 화를 내니까 내가 1학년 때보다 지금 나아졌고, 그리고 이 점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나는 나아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완성된 걸 원하면 나는 그건 지금 할 수 없다.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최고의 끝을 보고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따라가기 버겁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인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 놨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네가 나아지는 과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요.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분노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화가 나는 네, 거는 내가 화난다라는 게 뭐 단어가 하나지만 굉장히 네, 복잡한 일이에요. 내가 네, 화가 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화가 음, 났다. 그 순간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날 밤이 되면 애가 자러 갔고 이제 어두운 방에 내가 혼자 있으면 자책을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났지? 라는 생각을 한번 곱씹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성을 들여서 이걸 곱씹고 싶다라면 저는 이제 기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그렇게까지는 매일 못하겠다 뭐 이러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하는 거. 아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러면 그게 좀 지나고 나서 또 눈앞에 아이가 없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걸 다시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아이는 아직 배우는 중인데 내가 너무 앞서서 기대를 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물론 그래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한 번씩 그것을 되짚는 것이 전반적으로 화가 덜 나는 데에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체력이 좋아야 돼요. 네, 이거를 참으려고 네, 자꾸 하시는데 네, 컨디션이 좋으면 화가 잘 네, 안 나거든요. 또 잘 네, 자고 뭐 잘 먹고 너무 커피 많이 마시지 말고 운동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나의 물리적인 조건이 좋으면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거든요. 음, 나의 힘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얘가 뭐 밥을 먹여달라 그러고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뭐 챙겨줘야 되고 둘이 싸우니까만 내가 뜯어 말려야 되고 여기서 자꾸 얘가 내 에너지를 가져가면 나중에 이게 고갈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은 참다가 보통 저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거나 내가 아프고 피곤할 때 더 화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예방하는 거. 내가 이번 주에 바쁘다? 그럼 뭐 밥하는 건 포기한다든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내가 구조를 잡아두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화가 좀 덜 나요. 화가 났는데 참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 덜 나게 관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만 하셔도 일단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줄었으면 이제 갈아 끼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너 왜 숙제 안 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주로 했다면 이거를 뺐을 때 내가 여기다 뭘 끼울 것이냐. 뭔가 다른 행동이 있어야 근데 아이를 훈육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아이도 뭐 동생을 뭐 민다, 뭐 깨문다 이런 아이들이 이 행동을 그만하려면 사실 그냥 참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어야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무조건 화를 내거나 뭐 아이를 비난하거나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미리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상황은 반복되잖아요. 아, 내일 이런 일이 또 오면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것을 조금 미리 계획하는 것. 이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안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나한테 좀 잘 걸리는 게 있을 거야. 네. 실행을 잘 되도록 연습을 좀 여러 번 하시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아이를 처음 낳으면 엄마도 초보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도 훈육을 하는 초보자고, 그리고 아이는 더욱 초보죠. 왜 첫째 아이의 육아와 둘째 아이의 육아에 좀 텀이 있으면
엄마들이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첫째 아이한테 겪은 시행착오를 둘째 아이한테 안 하는 것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훈육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이를 대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게 좀 더 좋은 관계로 가는 과정도 결국 엄마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박사님이 갖고 계신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